사실 이게 그렇게 웃게 볼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인대가 다치게 되면 인대가 잘 붙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서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대를 잡아줄 수 있는 구조물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다치게 되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뉴인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부상을 당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부상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발목 인대 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발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파열이 되는 건 정거비 인대라고 해가지고 외측, 바로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정거비 인대만 파열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발목을 구성하는 4개의 인대 중 하나가 파열이 됐다,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발목 인대 파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발목이죠. 발목은 근육도 많이 없고요. 또한 발목 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근육이 아니라 인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발목이 접지르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한번 접지르셨던 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접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웃게 볼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인대가 다치게 되면 인대가 잘 붙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서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대를 잡아줄 수 있는 구조물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다치게 되는 것이죠. 파열의 정도는 보통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염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삔 정도겠죠. 두 번째는 부분 파열, 세 번째는 완전 파열입니다.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누는 이유는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냐, 보존적인 치료를 결정하냐, 이걸 나누기 위함도 있지만 기부스를 해야 될지 말 것인지부터 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기부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기부스를 해야 될지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고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염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튼튼한 보조기, 튼튼한 보호대 정도로만 차고, 부분 파열에서는 보통 2주간 기부스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 2주간 보호대를 유지를 합니다. 또한 완전 파열이 됐다,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주간 기부스 치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2주간 보호대 치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얼음찜질도 하시고 좀 나으시면 온찜질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2가지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제를 드신다던가, 파열이 심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고정만 하면 잘 안 붙을 것 같다, 프롤로 치료라던가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동반돼야 될 것이 이제 재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나으셨다고 하더라도 꼭 재활 치료를 통해서 발목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발목이 이제 다시 다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그 인대가 파열된 부위를 눌렀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프고 걷는데 중심을 잘 못 잡는 것 같다, 또한 발목에 힘이 계속 빠진다, 이런 이제 잔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대를 좀 꼬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친 바로 직후에도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목이 접지르신 환자분들이십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대가 다치게 되면 인대가 굉장히 늘어나서 붙습니다. 굉장히 훌러덩하게 붙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인대 기능이 거의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좀 튼튼하게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발적으로 인대가 손상이 됐을 경우입니다. 내가 느끼기에도 뚝 하는 소리가 느낄 만큼 심하게 발목을 접질렀다. 그 정거비 인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종비 인대, 그 위에 있는 경비 인대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불안정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잘 낫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반부터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좀 만성적으로 그러셨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다치면서 연골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수술을 하셔서 발목 인대 봉합뿐만 아니라 발목 연골에 대한 재생술 또는 발목 연골에 대해서 어쨌든 고치는 수술을 같이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없이 발목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죠. 재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셨던 수술을 안 하셨던 그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주셔서 이 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보행이 잘못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이 계속 접지르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보행 습관 같은 것도 교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목을 다쳤다고 하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십니다. 굉장히 재발률도 높고 잘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고생을 할 수 있는 질환이 이 발목인대 파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삐게 되면 내가 크게 다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연골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바로 관절염으로 직행을 하게 되고요. 관절염이 직행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발목 인대뿐만 아니라 이제 뼈도 교정해야 될 만큼 증상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되기 전에 나중까지도 잘 발목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민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